핀란드는 깨지고 나서 저 서구 국가들 두고 보자. 내가 나치한테 붙을 거야, 나치한테. 그래, 저 서구, 영국, 프랑스, 스웨덴. 야, 우리한테부터, 야, 니네들이 뺏긴 땅 다시 찾아줄게. 우리한테부터, 나치가 우리를 도와주겠대. 나치는 우리의 친구. 그렇다고 우리가 동맹인 거는 아니야. 우리는 같은 적과 같이 싸우는 것 뿐이야. 라는 개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원국입니다. 네, 제가 핀란드 3주 출장을 오니까 아무래도 핀란드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이 나라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나라는 소련에 두 번 깨지고도 공산화를 피했네.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소련이 특히 동유럽 3대 볼트 국가를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공산화를 시켰는데, 핀란드는 바로 소련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피했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인구 500만 민족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자, 핀란드 역사를 아주 짧게 살펴보면요. 1155년부터 이제 스웨덴이 핀란드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핀란드는 대체로 야만족이었던 것 같고요. 로마 역사서에 딱 한 문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뭐 그 와인잔 같은 거 그리고 비트코인 로마 코인 같은 게 핀란드에서 돌았다 뭐 이렇게 한 문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650년 동안 스웨덴이 핀란드를 식민지화해가지고 점령을 하는데 계속 호시탐탐 러시아 옆에서 노리고 있다가 스웨덴과 러시아가 맨날 핀란드 때문에 싸웁니다. 내 거야, 네 거야 하면서 되게 자주 싸우는데 특히 18세기는 좀 심했나 봐요. 1721년에 이제 전쟁이 되게 심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 인구 절반이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어버리고 딱 25만 명만 남는다라고 합니다. 매우 적었죠, 그렇죠? 25만 명이면 서초구나 강남구보다도 훨씬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1809년에 드디어 러시아가 스웨덴을 마지막으로 깨부시고 핀란드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러시아가 이제 핀란드를 완전히 흡수하지는 않고 핀란드 대공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치권을 좀 개런티를 해줍니다. 그래서 독재적 의회, 정부 같은 거 허용을 했고요. 물론 핀란드 사람들이 이것에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얘네들은 러시아 앞에서는 예 하면서 우리 러시아 싫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족주의가 발전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한 나라야. 우리는 핀란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핀란드 했죠. 그래서 독립을 하고 싶은데 근데 러시아가 너무 세잖아. 어떻게 독립을 하지? 기회가 없을까 하다가요. 1917년에 그 러시아에서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되고 뭐 공산주의자 대 차르의 군대가 막 싸우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핀란드가 이때자 우리 독립하자. 우리는 이제 독립했습니다. 러시아야 꺼져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도 정신없으니까 알았어 오케이 니네 독립 오케이 인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 직후에 핀란드에도 백군과 적군이 붙습니다. 자본주의 대 공산당이죠. 그런데 소련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백군이 적군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그 적군 중에서 불순분자들은 다 이제 치워버리고요. 학살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백군이 나라를 잡습니다. 자, 그래서 평화롭게 나라가 좀 굴러가는가 했는데 1939년 이때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열리는 1939년이죠. 이때 스탈린이 오더니 여러분 동무 우리 토지를 교환합시다. 네? 어떻게 교환한다는 겁니까? 하니까 자, 이게 말입니다. 핀란드 국경이 레닌그라드, 그러니까 지금 상트피터스부르크와 3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땅 우리한테 싹 주시고요. 네, 뭐라고요? 네, 그리고 저기 왜 핀란드 앞에 있는 섬들, 그게 해군 기지로 쓰기가 매우 좋겠습니다. 그런 거 다 우리한테 주시고요. 뭐라고요? 네, 그 대신에 저쪽에 있는 임야 큰 거 우리가 통 크게 당신네들한테 주겠습니다. 이거 어떻겠습니까? 하고 스탈린이 제안을 했죠. 이거를 이제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니네들은 우리한테 강남을 주고 우리는 너희한테 강원도 임야를 좀 주겠다. 딜?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파시키비 나중에 핀란드 대통령 되는 사람이 스탈린 fuck you 너라면 하겠냐 임마 꺼져 이 새끼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결렬이 되었죠. 근데 당시 독일과 소련은 이미 비밀 협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지들이 동유럽과 북유럽을 나눠 먹을지 다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대충 보면은 폴란드는 둘이서 이제 반으로 갈라먹고 소련은
그 볼트 3국,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먹고, 그리고 핀란드도 소련이 먹는 걸로 그렇게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그거를 모든 거를 묵인한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러니까 스탈린이 격분을 했겠죠. 아니, 내가 아주 굿 딜을 제시했잖아. 아니, 강남을 먹고 이메를 준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 새끼들 전쟁이다!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1939년 11월 30일 선전포고 같은 건 없이 45만 명을 이끌고 핀란드 침입을 합니다. 참고로 당시에 핀란드 인구가 400만 명밖에 없었죠. 다비드 대 골리앗의 싸움인데, 예, 스탈린 그리고 소련 군대는 이 전쟁이 한 2주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에 헬싱키를 막 폭격을 하고 하는데 핀란드가 엄청 잘 버텼죠. 이때가 또 겨울이고 겨울 핀란드는 눈이 많이 오거든요. 여기 탱크를 움직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백병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소련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너하임 라인이라고 이제 마지노 라인과 비슷한 그런 것을 핀란드가 어설프게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지는 못했고 어설프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처절한 방어전을 펼쳤는데 12월에는 소련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소련이 아니 저 북쪽 거지를 봐라, 아 이게 뭐야 이거 해가지고 76만 명을 투입해가지고 네 1940년 3월 100일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승리를 합니다. 이걸 하면서 핀란드 군이 아니 잘못 썼어요. 한 2만 명이 죽었고 소련군이 한 15만 명 정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련군은 탱크 3,000대랑 전투기 500대를 쿨하게 말아먹습니다. 아이고 이런 쪽팔리게 아이고 이거를 이제 히틀러가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이 전쟁이 이 핀란드 대 소련이 하찮은 전쟁이 유럽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야, 저 소련군 저 쓰레기들 봐봐라. 참나, 핀란드 하는 얘기인데 100일을 걸려? 뭐? 15만 명이 죽었다고? 족밥들이네. 하면서, 야, 우리 나치군을 가지고 소련에 한번 가면은 3개월을 쓸어버리겠다, 야. 아, 저런 찐따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히틀러는 나는 소련한테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근데 그 문제는 뭐였냐? 소련도 핀란드를 한번 공격을 해보니까, 우리 소련군이 생각보다 등신 같네? 아, 야, 우리 뭐 좀 훈련도 좀 제대로 하고, 그리고 좀 연습도 좀 하고, 그리고 스터디 좀 해야겠다, 야. 해가지고, 부랴부랴 군대 현대화 작업을 개시를 해가지고, 물론 그 독일이 소련한테 선전포고를 한 1941년 6월까지 모든 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의 시간에 이제 많은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나치군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소련군이 나치군한테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결국은 망가지지는 않았잖아요. 지진 않았잖아요. 그쵸? 네, 여기서 이제 히틀러가 소련군을 이제 매우 얕보는 그런 큰 실수를 한 계기가 된 겁니다. 이 핀란드 대 소련 전쟁이. 자, 어쨌든 스탈린은 야 이 북쪽 거지들아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전쟁 전에 요구했던 땅으로 더 뺏어갔습니다. 이거를 뺏어가가지고 핀란드는 인구 10% 그리고 공업시설 같은 게 다 그 뺏긴 그곳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총 자산 30%가 날아가 버립니다. 네, 지도를 보면은 그게 많이 뺏어간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카렐리아라는 곳에 이제 핀란드 공업시설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공장을 저기 저 북쪽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 그 나무와 그 눈밖에 없는데. 네, 서구 국가들은 소련이 핀란드를 이렇게 발라버리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네, 대부분 이랬다고 합니다. 소련, 되게 껄끄럽지, 싸우기? 핀란드, 잘해보세요. 우리는 당신네들을 정신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비행기랑 탱크는 몇 대 보내줬는데 역부족이었고 어쨌든 직접 개입을 많이 피했습니다. 네, 핀란드는 깨지고 나서 서구 국가들 저 나쁜 새끼를 두고 보자 내가 나치한테 붙을 거야 나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핀란드는 2대 도시인 이름을 까먹었네요. 2대 도시를 말아먹었습니다. 러시아한테 뺏겼죠. 자, 독일은 이제 처음에는 소련과 저 비밀 협약이 있어가지고 소련이 핀란드를 지금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이제 핀란드가 깨지는 거를 보고 확신을 했다고 했죠. 우리 소련을 깨부실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동맹국으로 핀란드가 또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를 꼬시기 시작했죠. 그래, 저 서구, 영국, 프랑스, 스웨덴 다 족밥들이야. 우리한테부터 야, 니네들이 뺏긴 땅 다시 찾아줄게. 우리한테부터 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핀란드가 들어보니까 다 지당한 말이거든요. 그래, 저 나쁜 소련놈들이 들어와서 우리 땅을 뺏었는데 말이야. 나치가 우리를 도와주겠대. 나치는 우리의 친구.
그렇다고 우리가 동맹인 거는 아니야. 우리는 같은 적과 같이 싸우는 것뿐이야. 라는 개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1941년 6월에 독일은 오퍼레이션 바바로스를 통해 가지고 300만 명의 군인을 들이고 이제 소련을 기습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 핀란드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매우 빠르게 핀란드에게 뺏긴 그 땅을 다 되찾게 되고요. 몇 달 만에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뭐 레닌그라드 포위에 참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독일은 싫었겠지만 뭐 핀란드가 싫다는데 뭐 어쩌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참고로 네, 이렇게 핀란드 군인들은 스키를 잘 타고 술록 같은 거를 말로 쓰기도 하고, 그 겨울 싸움에 매우 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독일이 소련을 막 깨부시지를 못했네요. 왜냐면은 소련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제대로 이제 훈련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독일은 1941년에 모스크바 정복에 실패하고 1943년에 스탈린그라드에서 아주 된통 깨집니다. 스탈린그라드는 다 들어보셨겠죠, 그쵸? 핀란드는 이제 이럴 수가 우리가 줄을 좀 잘못 썼네. 야, 그러면은 우리랑 이렇게 소련이랑 싸워가지고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니지. 그렇다고 지금 당장 휴전을 하면은 나치가 아직 뭐 죽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나치가 우리한테 막 지랄하고 우리를 공격하겠지? 그럼 또 안 되는데 어쩌지 이거 어떻게 하고 있다가 이제 1944년에 소련이 이제 슬슬 그 나치를 자기네들 땅에서 몰아내고 레닌그라드 봉쇄도 풉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탈린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북쪽 거지 새끼를 말이야. 나치한테 붙어가지고 아주 깝죽거리고 있었지. 자, 니네는 이제 죽어봐라. 공격! 해가지고 핀란드 총 공격을 들어갑니다. 자, 핀란드 절대절명의 위기. 네, 공산화가 되기 바로 직전이었죠. 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칸디나비아 역사상 최대의 전투, 배틀 오브 탈리 이 한탈라. 2주 동안에 걸치는 이 대배틀에서 핀란드가 승리합니다. 소련군을 막아냈습니다. 핀란드 5만 명 중에서 1350명이 죽었고 소련은 15만 명 중에서 7000명이 죽고 탱크 600개가 날아가 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인 전투인 마지막 큰 전투인 배틀 오브 일로만츠에서도 핀란드가 이깁니다. 네, 물론 그 핀란드는 독일 군인들도 좀 받았고 그리고 독일 무기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소련 탱크를 깨부실 수 있는 판처퍼스트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게 그 수치를 보면은 대다수 핀란드 군인들이 싸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 핀란드 군인이 5만 명이었고 독일 군이 4천 명이었나? 뭐 대충 그렇습니다. 네, 핀란드는, 이제 살았다. 우리가 분명히 2연승을 했어. 저기 소련한테.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모멘텀을 살려가지고 재빨리 휴전을 신청해보자. 이거죠. 왜냐면 그때는 나치도 이제 매우 약해져가지고, 이제 핀란드를 막을 수 없는 상태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핀란드는 그 두 번 이기기는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큰 배틀들을 더 이상 버틸, 그런 그 리소스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정도 싸우고 평화 어떠시겠습니까 스탈린님 하니까 스탈린은 저 죽일 놈의 북쪽 거지 새끼를 진짜 죽여버리고 찢어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진짜 말이야 우리 군인이 30만 명이나 거기서 죽었어 이게 말이 돼? 그러나 스탈린이야 나 스탈린 참자 자 중요한 거는 히틀러를 빨리 아작을 내는 거지 저 핀란드 저 어스레기들까지 어떻게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오케이, 콜! 자, 휴전하자! 라고 했고요. 네, 참고로, 군인이 30만 명 죽을 때, 핀란드는 6만 명, 독일 군인은 한 2만 명 정도 전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그리고 말이야. 야, 우리 쟤네를 얕봤다가 30만 명 이상 죽었는데, 야, 우리 쟤네를 정복하고 공산화 시키는 거, 이러다가 쟤네를 지랄하면 진짜 만만치 않겠는데? 야, 됐다. 하지 말자, 하지 마. 그래도 우리 대소련의 체면이 있지. 야, 니네들이 1941년 후에 뺏어간 땅 다 돌려놓고, 그리고 저 땅, 이 땅, 요 땅, 요것도 같이 줘, 이것들아. 그리고 전쟁 보상금도 내놔. 사실 근데 이 정도는 핀란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네, 그 괜찮은 그런 딜이었거든요. 그래서 핀란드는 오케이, 라고 했습니다. 맞다, 참, 그리고 말이야. 독일군 아직도 핀란드 있더니 다 내쫓아내. 물론 핀란드는 하루아침에 뭐 독일을 배신하고 걔네들이랑 뭐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핀란드가 머리를 쓴 거는 야 독일군 나가 독일군이 싫어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독일군과 또 비밀 협정 같은 거 한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니네들한테 막 총을 쏠 테니까 니네들은 help me 하면서 도망가는 척해. 오케이? 해가지고 독일군을 별로 그렇게 큰 싸움이나 죽음 없이 핀란드에서 쫓아내기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치군은 다시 다 사라졌고요. 이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소련은 당연히 핀란드 엄포를 놓습니다. 오케이, 니네들 독립 다 인정해 줄 텐데 말이야. 야, 공산주의도 할 필요 없어. 그 대신에 거기 미국이 주둔하면 돼진다. 중립을 유지하는 거지. 오케이. 핀란드는 뭐 마다할 거 없죠. 야, 오케이, 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핀란드가 패전국 중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고 공산화를 피한 이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볼트 3개국은 뭐 한 2주, 3주 만에 소련에 항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소련의 흡사병이 되고요. 그리고 동유럽, 뭐 폴란드, 헝가리, 뭐 체코, 뭐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거는 다 공산화가 되었죠. 이거는 소련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핀란드만 유일하게 패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을 유지하고 공산화를 피한 겁니다. 네, 핀란드 국민들 깡다구가 있어요. 자, 이건 1945년이었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핀란드는 시장 경제 플러스 민주주의 플러스 복지 시스템 플러스 우수한 교육 이런 거를 다 하고 노키아 같은 거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1인당 GDP 47,000불의 선진국입니다. 소련은요, 네, 1991년까지 개돼지질, 아니, 공산주의 짓거리를 계속 하다가, 네, 크게 한번 망하고, 아직도 러시아 1인당 GDP가 만 불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 유명한 투자자 짐 로저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1991년에 오토바이 타고 소련에 놀러 갔거든요. 야, 이 소련에는 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 쉐탄 공산주의 시스템 진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되는 게 근데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정보 시스템 텔레그래프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 물론 이 두 개는 자본가들이 러시아 혁명 전에 만든 것이다. 점점점이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또한 덧붙이면은 러처스 이런 무식한 놈. 그게 다가 아니죠. 애들을 도핑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왔고 최수 선수들은 아주 뛰어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밥이 되고 돈이 되는 거는 소련이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여기 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뜬금없이 핀란드 역사를 했는데 네, 재미있으셨으면은 네, 구독하시고 글수 누르시고 아시죠? 네, 다음번부터 이제 정상적인 영상, 즉 투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